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신동엽의 고독한 길 영성적 근대 5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한국 문단에 던진 가장 중요한 낱말, 화두, 하여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신동엽 시인의 낱말이며 시어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사시 금강은 거기에 강력한 문학적 실체를 내밀어 놓은 예증을 딱 드러놓은 내밀어 놓은 이런 미학적 사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서사시 금강을 보면서 후하게 한 사람으로서 이 시에서 주목한 것은 사실은 누가 지적한 문제냐면은 문학평론하는 김우창 선생이 서사적 자질의 결여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봐요. 그 점이 꽤 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한국 문학에는 이 서사시, 그러니까 장르 경험이 이만큼 축적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동엽 학회에서도 신동엽 그 읽기를 계속 해오는데, 제가 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좀 이렇게 그 학회에서 그 모임할 때 좀 참석해 봤으면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뚜르게네프, 푸시킨, 이런 거, 러시아 문학 읽을 때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동엽 시인이 거기에 폭 빠져서 그걸 읽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중시했는데 한국 문학에는 이런 장르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푸시킨, 뚜르게네프 등 이런 거를 전범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 뒤졌을 거예요. 그런 모델이 있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고 실제 참고로 했을 거예요. 참고로 했어도 전봉준, 신한이가 주인공이죠. 서사시 금강에 신한이의 일대기를 엮어내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왜 역부족이냐면은 담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동엽 씨는 거기에 그 신동엽의 시야에 펼쳐진 역사적 지평이 얼마나 광활한지 몇 가닥의 서사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사시 금강은 이야기 얽음새, 플롯이 중시되는 서사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착상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서사의 신체를 역사 현장의 일화들로 장면화 시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작가의 서정을 직접 이를테면 주정 토로하듯이 토라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확보를 합니다. 김우창은 이 때문에 바로 역사적 사건이 플롯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때문에 서정적 장시라고 진단을 내린 셈입니다. 사실 이 점이 이제 서사시 금강의 진면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동학이 고대사로부터 4.19 이후의 근대사회까지 이르는 대지적 시간의 연결성을 얻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대지적 시간의 연결성을 신동엽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설 한 편 쓰듯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은 신동엽 시인이 생각한 이 광활한 그 부분이 담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금강은 누가 봐도 그냥 동학 이야기입니다. 동학 이야기고, 동학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누가 써도 동학 이야기는 부득불 동학의 출발점은 최재우예요. 수은 최재우를 기점으로 삼게 되는데, 신동엽은 이를 훨씬 더 먼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저 상고사, 특히 뒤로 와서 백제에서 시작해서 더 먼 미래에게로까지 지평을 크게 확장시켜 놓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1980년대에 김수영보다 신동엽에 꽂혔던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김수영에게서 거대한 뿌리 보면은
이제 뭐 양잿물, 피흑점, 구리개 약방, 뭐 존재와 시간에 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살아있어요. 그에 대한 뿌리 자체도 역사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먼 고구려랄지 이런 고구려 같은 과거를 거슬러 오르는 역사적 기억의 연결이 김수영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 같은 역사적 단절이 거기에는 왜 생기느냐면은 모던한 영혼, 모더니티를 추구할 때 모던한 영혼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지와 일체화된 토착성 이게 없어요. 김수영을 인디안 추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신동엽은 인디안 추장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엽이 한국 문학사에 남긴 가히 독보적인 업적의 하나가 저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지를 가진 자의 장엄함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지적이에요. 저 김소월과 이육사를 김소월의 가락에 이육사의 영혼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지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근대에 종사한 누구도 가져오지 못한 우리의 대지의 역사를 이 분단 시대의 현실에 펼쳐지는 그 문학적 영토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신동엽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거기에 덧붙여서 백제, 예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그 집단, 한 공동체가 망하고 나서 그 얼마나 많은 고민이 거기에서 싹트고 이제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찰이 거기에서 요구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정신이 출현을 하는 거죠. 백제, 예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이라는 진술과 함께 순환받는 땅에서 여물어가는 토착 사상사의 뒷모습을 그가 노래한다. 저는 이 부분이 신동엽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서양의 정전도 아니고 동양의 정전도 아닌 토착적 정전을 찾으려는 선지자적 도전을 감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죠. 신동엽의 데뷔작이 이야기하는 전기꾼의 돼지죠. 이 이야기하는 전기꾼의 돼지는 선지자 서무곡 제1번으로 쓰여진 거예요. 데뷔할 때부터 내면에 이 부분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금강에 나온 기절입니다. 백제 1500년 별로 오랜 세월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몇 번 안 가서 백제는 엊그제 그끄제에 있다. 우리하고 무관한 거 아니다. 우리가 그 냄새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이 백제를 여러 차례 인디언이란 말로 바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신동엽이 여기서 말하는 백제는 성왕이니 무왕이니 뭐 의자왕이니 하는 사람들의 백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어요. 이런 거. 내 안에 축적된 생애 경험은 너무도 자주 내가 사는 자리에 기득권자들이 여차하면 외세를 얻고 와가지고 이승의 주인인 이 범부들, 평범한 사람들, 아사달, 아사녀들을 능멸하는 폭력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보입니다. 신동엽 정신이 대결에 있는 전선이 여기에요. 이 전선에서 주목할 것은 외부의 권위 있는 식견들을 앞세워서 한편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내부 생명활동의 장엄한 자기극복 과정을 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식이냐면은 신라가 당나라를 끌고 와가지고 백제를 짓뭉개버리듯이 이 백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동엽이 자신의 대지를 중심으로 구체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언술들은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상의 광범한 영토에서 자행되었던 흡사 인디언의 학살 같은 몰락 같은 토착민 학대를 성토하는 엄표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